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갑인일주를 볼 거예요. 이제 이걸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일주를 확인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60개의 일주를 하지만, 모두 다 자기 것만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영상을 이렇게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을 나 이미 너무 지겹도록 들어서 알아 하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아요. 일주 확인법. 만세력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이것저것 뜨거든요. 이렇게 검색창에 만세력 치시면 어플도 괜찮고요. 핸드폰 어플로 보셔도 돼요. 만세력 어플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그냥 사이트에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자기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탄생시, 이렇게 시간이죠. 시각이고. 이거 적고, 진짜 좀 심한 데는 지역도 쓰라고 하기도 해요. 진짜 자세하게 보는 곳은. 요거는 자오선 때문에 시차를 빼고 더하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크게 신경 쓰실 정도로 저희 나라가 폭이 크지가 않아서 얘는 크게 고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얘도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일주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름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모름으로 체크하는 게 없다, 그럼 그냥 아무 시간대 입력하셔도 무방해요. 중요한 건 이 생년월일만 좀 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딱 뜨고 8개의 한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칸 안에.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거는 4개의 기둥과 8개의 한자 해서 사주팔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보는 건 이 일주, 여기가 일에 해당해요. 여기 연, 월, 일시 이렇게 해서 요 일주를 가지고 볼 건데, 여기가 요렇게 생긴 분들, 요 분들이 이제 갑인 일주에 해당이 되시고요. 요 위에 비견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본본자 한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나무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알고, 이렇게까지 아시고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선은 갑목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청소년적인 기질이 있어요. 요거는 발전으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정확하게는 목표를 짤 때 구성이 첫 번째, 그게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나를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오는 이득,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목표를 설정하실 가능성이 좀 커요. 어찌됐든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요, 모두 미래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요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인 일주이신 분들은 유난히 향상심이 크신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갑인, 요걸로 이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갑자가 가진 특징이 있고 인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인자가요, 내가 사주를 볼 때 나 동물이라,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 무슨 동물이래 이렇게. 여기는 호랑이거든요. 사주에서 그 동물 보는 게요, 여기가 동물이 정해지고요, 여기가 색깔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초록 호랑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자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좀 활동성이 엄청 큰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머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실천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생각을 했으면 우선 내가 이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가는 우선 따져요.
이거는 본인의 향상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나무는 위로 자라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위로 계속 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땅에서 새싹이 올라온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커지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얘도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가 좀 빨리 자라요. 자기의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찍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방향이 좀 다른데 일찍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오던지 혹은 내가 나를 갈고 닦는 거를 좀 오래 해서 그 사회에서 조금 지위를 높게 시작하는지로 좀 많이 나뉘는데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주와 다르게 특징이 내 권위, 명예 요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면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자존심이 진짜 세요. 그래서 내가 갑인 일주야. 요거에 해당하는 일주인데 자존심이 약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뭔가 일이 있었던 거야. 우울증이 왔다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뭐 집안에만 갇혀 있었다던가 아니면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 가장 힘드셨을 분들이 이런 갑인일주 아니면은 무술일주 뭐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활동성이 엄청 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요. 이거는 역마살이랑은 좀 달라요. 역마가 꼈나요? 이렇게 하는데 역마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역마살이 낀 거랑은 좀 다른 활동입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직접 움직이는 게 그 나의 향상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장 크게는 회사나 이런 곳에서 영업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셔도 근데 본인이 좀 그 실적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 실적도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곧 나의 그 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갑인 일주이신 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세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을 꺾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본인이. 그래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주의 그림 역시 물상으로 표현했을 때, 자, 나무 위에 나무가 이렇게 딱 올라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이만한 나무 하나를 가질 때 이분들은 요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엄청나게 자존심이 구겨지면 이게 이분들한테는 직격타예요. 그래서 내가 갑인일주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존심 건드는 일.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내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구겼을 때 내가 상처를 받고 화가 나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꺾인다고 잘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자셔도 밑에 남자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팀장이고 차장이야. 예를 들어서요. 자, 밑에 대리가 있겠죠? 뭐 이런 신입사원이라든가 그냥 사원도 있을 거고 요런 게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카리스마가 원체 있으시다 보니까 그 상대가 누구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남자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은요. 사주에서 고전에서 상대가 누구든 크게 기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기를 죽으면 안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크게 오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신적인 부분이 되게 데미지가 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이렇게 쫙 보시면 이분들의 이상형 같은 게 나와요. 조신한 남자가 이상형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남자는 우선은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을 고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이 늦을 수 있음이에요. 늦을 수 있다는 거지 늦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면 다른 사주 원국을 또 봐야 이게 정확하게 갑인 일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혹은 내가 다른 거와 합이 들어서
남편이랑 일찍 만나서 좋은 사람과 깨우고 사랑을 하시는지는 그걸 봐야 아는데, 이 일주로만 따졌을 때, 어떠한 틀만 따졌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이 늦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볼 때 그러면 어떤 걸 보겠어요? 저 사람도 미래에 지향점이 있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따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남자 역시 미래를 되게 같이 나랑 살 때 좀 이렇게 뭐지 발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실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분들이 아마 본인과 그 좀 성격이 비슷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밑에가 비견이 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친구 같은 남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남자가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겨요. 왜냐면 둘 다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말다툼이 나면 커집니다. 그래서 오래 가기가 어려워서 고전에서는 결혼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간략하게는 좀 살펴봤고 그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로를 넣는 이유는 사실 직업을 가지신 플리님들도 많겠지만 혹여나 내 사주로만 봤을 때 적성이 뭐였을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아직 이 나이에도 진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 사주 같은 경우는요, 할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인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살활자에 사람 인자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의사나 뭐 간호사 이런 쪽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걸 하려면 그 현침살이라고 해가지고 이 살도 좀 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살이라고 여러분 막 무슨 TV나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이거 살 껴가지고 안 돼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살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좀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 성취감이 굉장히 크고 좀 크게 성장하는 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쪽에 종사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현침살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사실 그 할인업을 다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일주가 할인업을 갖기 위해선 불기운도 있어야 되는데 금기운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제대로 써요. 그래서 근데 이 할인업에 제가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 이유는 누군가를 돌봐주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를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가 약간 독고다이 하는 편이 있거든요. 이 일주가. 왜냐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호랑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호랑이는 사실 약간 산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지역을 엄청 넓게 다녀요. 예를 들어서 토끼나 뭐 이런 데 요렇게 살고 있다 치면 호랑이는 산을 막 두세 개씩 끼고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랑이 한 마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일주에서 나오는 이 동물들도 동물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얘가 이 범위를 돌아다닐 때 나 혼자서 사용하는 범위가 이렇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가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바운더리가 겹치기 쉬운데 사실 호랑이는 이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바운더리 겹치는 거를 가만히 두는 동물은 아니에요. 자기 영역 표시가 엄청나게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성이 엄청 발달하지는 않아요. 뭐 진짜 여기서 막 사회성이 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자기 주장이 조금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잘 안 꺾여요.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위아래가 같은 거를 관여지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같다는 거는 한자가 다른데 왜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같은 자예요.
이 갑목자가 이 윗줄하고 사주에서는 아까 그 처음에 만스력 보시면 요렇게 8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이 위에 들어오는 한자하고 아래 들어오는 한자가 달라요. 근데 기운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하고 묘자. 아유. 을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없고. 갑자하고 인자가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로 들어가면 이 기운이 위로 가면 갑자가 되고 이 기운이 아래로 이 갑자가 내려가면 인목으로 변해요. 그래서 기운이 같고 아예 같은 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물론 그 진짜 본질적인 기운은 좀 다르지만 왜냐면 하나는 조금 더 정신 쪽에 가깝고 하나는 조금 더 이렇게 실제 쓰는 에너지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위하고 아래가 같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구현하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인드가 엄청 세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정신적으로 단단한 면이 많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자극에 약간 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약간 협동 프로젝트가 이거를 꺼려 하지 않아요. 어찌 됐든 여기는 비견일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가 같은 비견이에요. 비견일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때 우두머리를 해야 속이 편해요. 이거는. 안 그러면 조금 살짝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은 팀에 병화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살짝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우두머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조화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이끌어 나가는 성향이 크다 보니까 교육계 쪽에서도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교육도 자기 소신이 엄청 뚜렷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좀 있는 편인데요. 갑인 일주 같은 경우 요게 잘 안 굽혀지다 보니까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굽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의사 표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좋고, 어쩌다 지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고 어쨌든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좀 자기 사람이다 아니다가 좀 굉장히 뚜렷하게 나뉘는 일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책임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이 있어. 그럼 이거 하나는 반드시 완벽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큼은. 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 갑인 일주는 엄청나게 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학교나 학생들을 담당한다 치면 자기 반 하나만큼은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고 리더의 자질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시고 수용하는 쪽의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쪽에서 내가 약간 어쨌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 나무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는 거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피곤할 순 있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책임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기대는 게 내가 되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로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빠하지는 않는데 책임까지 지는 거냐 아니냐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다른 사람들의 배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활인업을 하셔도 교육계 쪽으로 많이 빠지시지만 담임 선생님으로 계셨을 때 그 역량이 엄청 발휘가 많이 되실 가능성이 큰데 책임감이 강해서 반 아이들의 상하관계가 되게 엄격한 선생님으로 나타나실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연구직 쪽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하지? 이 나무 자체가 가지는 성향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나무가 약간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일 때 말씀드렸던 건데 취미가 좀 많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기심이 연구나 공부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박사까지는 하시겠죠. 석사나. 이런 때까지 좀 공부를 많이 하실 가능성도 커요. 근데 제가 솔직히 직업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여기는 자기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있고요. 고집도 세고 이래서 제 말이 잘 안 들어 먹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해드려도 사실 그렇게 썩 먹히시진 않으실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하세요. 어찌됐든 여기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놓치는 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왜냐면 지장간이라 그래서 이 밑에 또 막 한자 3개 정도 있으실 건데 이게 되게 이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요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였더라? 그 저기인데 그리고 식신 현재 이렇게 됐던 것 같아. 이거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나라면 여기가 식신으로 빠지고 여기가 재성으로 빠지는데 이렇게 다음으로 흘러가는 그게 있어요. 이 흐름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가 비견이거든요. 내가 곧 나 자리가 비견 자리. 요건 좀 복잡한데 아무튼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흐름이 되게 잘 맞아서 이 밑에 그 가능성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사주 영상에서 이 지장간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내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찍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되게 깊이 많이 돌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성찰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는 호기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호기심은 항상 자신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고 이 영상을 보신 이유도 다른 일줄 모르겠고 내 일주 하나만큼 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갑인 일좀 특히 그게 좀 강하시거든요. 상승 욕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커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 미래적인 계획을 셀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고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고 또 학원 그러니까 사업 하시는 것도 잘 맞아요. 어쨌든 돈을 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른 자리도 봐야 돼서 그렇게 깊게 추천을 못 드리겠고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내 기운을 다 쓰고 가는 일주예요. 그래서 약간 전성기가 길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일주이신 분들이 다른 일주이신 분들에 비해 전성기가 좀 긴데 이 전성기가 길다는 말이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요. 시기가 길어서 좀 5, 60대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는 가능성이 크고 좀 명예가 좀 보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위에 나무가 박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봐봐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실제 사람이라고 쳤을 때 이거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거 어쨌든 제가 보는 물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닐 수 있다는 점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폼나는 인생을 좀 살고 싶겠죠. 멋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올려볼 만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실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내 미래 직업이나 그래서 대학 진로도 취직이 잘 되는 거 이런 쪽으로 먼저 보실 확률이 좀 있으신 사주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었던 게 이 일주가 사실 가장 멋있는 부분은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는 거, 그것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인류애예요. 여기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을목이나 정화나 개수 이런 저기가 가지는 약간의 상냥한 인류애,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인류애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살피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인류애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약간 성선설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성무설이라 그러나요? 아무것도 흑과 백이 나뉘어져 있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는 분들이 커요. 여기는 배움의 힘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미래를 개척해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주 보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갑인일주 제일 멋있는 점은 미래를 그렇게 본다는 거는 어찌됐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미래를 살아간다는 거를 이 사람들은 되게 그게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꾸준하게 살아가고 내가 개척해 나가는 정신이 반드시 있다는 게. 그래서 의지하지 않지만 타인이 나에게 바라봤을 때 조언은 해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계 쪽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조금은 엄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찌 되었든 이 사람이 바른 길로 엇나가지 않도록 밀어넣어주기 위해서 울타리를 좀 강하게 치시는 분들의 선생님이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좋아요. 물상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여기는 나무인데 진짜 큰 나무예요. 진짜 커요. 어느 정도냐면요. 약간 구름이랑 살짝 맞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때요? 여기 평상도 좀 있고 사람들도 앉아서 좀 쉬고 열매도 좀 맺으면 좀 주고 이런 누군가를 보살피고 하는 인류애가 있고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다. 이 울타리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넣었어. 아이고. 울타리 안에 넣었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책임감이라는 걸 가장 묵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 갑인일주십니다. 그만큼 타인을 볼 때 내가 줄 수 있는 정서적인 도움은 다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일주거든요. 모든 사주 일주가 멋있는 걸 갖고 있지만 저는 갑인 일주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해서 되게 멋있었고 그러면 2025년의 운세를 좀 봐드릴게요. 갑자 일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5년 2026년, 2027년의 흐름이 굉장히 연쇄적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잔지, 뭔 오행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제가 표현을 좀 색을 칠해 드릴게요. 이렇게 갖고 있고 요렇게. 자, 이제 오행을 같이 색을 칠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글씨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다르게 해봅시다. 요거 좋다. 자, 요게 사실 이 갑인일주이신 분들한테 썩 좋은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좋냐 나쁘냐를 따졌을 때 뭐 솔직히 어떤 오행도 다 좋고 나쁨이 크게 없지만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이미 나에게 인목이라는 그 나무 기운이 위아래로 갖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봐봐요. 자, 여기가 초록색이야. 그러면은 오행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사주는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5가지 성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 금, 토, 목, 화.
자, 요렇게 5가지인데 이 중에 이 목이 이미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6자리. 이거를 이 친구들이 남아서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다 갖고 가도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을이 하나 끼게 되면 여기가 3개가 돼버리면서 5자리가 진짜 딱 하나씩밖에 남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목 기운으로 쏠리기도 쉽고, 그리고 이 을목 같은 경우 내가 보살펴줘야 되거나 나에게 그 힘을 실어주는 어찌됐든 그런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기운은 아니라서 내가 오히려 이렇게 기운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시선을 좀 줘야 되는 일이 생겨요, 2025년에. 근데 요게 처음에는 별로 별게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그 기운이 커지는 거예요.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여기 상반기고 이게 하반기거든요. 이게 하반기 엄청 커져. 심지어 이게 이 사화가 좀 큰 불이에요. 큰 불. 그래서 이 병화가 이게 해인데 해가 땅으로 내려오면 되는 게 이 사화예요. 자, 요게 아래 있으니 나무는 불에 타죠. 그래서 내가 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커지거나, 근데 요 일주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별로 벅차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 그 이상으로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이 규모가. 혹은 이 뭔가가, 이 을목의 기운을 가진 뭔가가. 그래서 이때 시작을 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게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둘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선수를 치세요. 그냥 좋은 거 시작을 하시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바로 상반기 안에 무조건 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상반기 안에 무조건 다 처리를 하시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진 마세요. 근데 좋은 것만 있어. 내비두세요.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져가면 그 갑인일주이신 분들은 좀 그 미래를 개척하시는 거가 조금 성향이 있으시다 보니까 바로 떠올릴 거예요. 그럼 이때 부작용이 생기는 건 없나? 이러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캐치를 하셔서 꾸려 나가시면 이 사화가 감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행에 지는 오행이지만 마냥 진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는 어찌 됐든 불을 키워내는 게 본인의 사명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불이 이렇게 잘 되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사주에서 뭐 진다 이런 게 사실 오행에 뒷받침을 해준다? 요런 느낌이에요. 어찌됐든 이 갑목자는 이 병화가 굉장히 반가운 기운이거든요. 요게 땅으로 내려와서 그렇지 그 불기운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너무 불이 많으신 분들이시면 이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겠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기운이 커지게 되면 내 사주 원고에 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고요. 협력이 잘 맞지 않은 분이시라도 협력을 반드시 해야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사주 오행에 불기운이 적어. 특히 물기운이 너무 많고 금기운이 너무 많아. 그러시는 분들은 이 사화가 매우 반갑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기운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때 실행하거나 혹은 내가 없애야 되는 것들을 빠르게 쳐내셔야 이게 여기까지 질질 안 끌려나가요. 나쁜 것들은 특히. 그리고 좋은 것들은 여기까지 가서 2027년 말 이때 하반기에 결과물이 꽤 쏠쏠하게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결과물이 나타나요. 근데 이 결과물이 내가 생각하는 금전으로 들어오는 때는 요 때가 가장 가능성이 좋고,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고, 근데 여기도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진흙 같은 거라서 약간 그 형태가 변해요. 그래서 돈의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모습들이나 혹은 들어오는 방향들이 총량은 같은데 뭐 반절은 어느 A 회사에서 들어오고 반절은 B 회사에서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규모의 변동이 들어오는 거에 변동이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시기 위해서는 요때 시작하는 요 일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작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여기에선 사주에서는 갑을 병정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잖아요. 갑을 병정 이렇게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특히 갑목이신 분들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때부터 원래 이게 한 2월쯤이거든요.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사주에서 새해는. 근데 이분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한 11월 진짜 빠르신 분들은 에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계약을 이때 미리 맺고 내년 1, 2월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요거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약간 이사를 가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요 갑인일주가 이게 뭐 나 되게 활동적이고 잘 돌아다니는데 역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역마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역마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사를 가서 뭐 여기를 또 여기로 이사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주거지까지 다 옮겨가는 게 역마에 가깝고,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가 살아. 근데 출장을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어쨌든 호랑이잖아요. 내 주거지역은 다 여기는 갖고 가되 여기를 그냥 잠깐 놀러 갔다 오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큰 거지, 호랑이이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큰 거지 나의 삶의 주거지를 쉽게 옮기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삶의 주거지를 옮긴다는 건 내가 여기서 먹거리가 떨어졌을 때, 즉 직장을 아예 옮길 때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런 식으로 좀 운세를 봐드릴 수 있는데, 특히 여기가 겁재 식신으로 빠져요. 겁재고, 네, 식신으로 빠져요. 아마 좀 프로젝트인데, 요게 약간 대회나, 뭐 학생이신 분들은 대회나 아니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비견이 들었고 이 겁재 재물을 땡겨올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남이 가져가려고 하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져오면 이게 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나의 경쟁 나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대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대회 하는데 상반기 때 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좀 많이 그런 것 같아. 문제점이 한두 개씩 발견돼서 빠르게 처리하시길 바라시고, 성인분들이신 경우에는 회사 프로젝트나 아니면 장사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뭔가 도전하실 수 있어요. 챌린지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많이 하시고 도전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상반기 내에 그것들은 다 이렇게 주의할 사항은 최대한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는데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상반기에 최대한 꼼꼼하게, 이때가 가장 그 기간이 널널할 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규모가 급속도로 커져 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셔도 사업 규모가 커져 나가겠죠. 특히 여기가 식신이 연달아서 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상관으로 빠지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때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얻어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좀 약간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되니까 게을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을러짐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여기까지 가서 내가 이때 했던 이 역량들이 부풀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요때서부터 증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잘 잡아가서 요때 많은 수확을 얻으시고 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갑인 일주이신 분들은 포토카드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나 이 시간 제일 좋더라. 저는 약간 돌덕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토카드를 좀 약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께 좋은 링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링크가 제가 어제 댓글에 같이 달아드릴 건데, 저희 애들 포토카드 그게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플레이브 포토카드 종류를 다 볼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약간 사전 같은 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이 포토카드 추천을 오행을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좀 봐주세요. 여기 나무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요 두 개 외에, 요 자 두 개 외에 나무가 2개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 포토카드 추천은 우선 빼빼로 포토카드는 다 추천드려요. 근데 하민이는 나무가 갑목이 3개인 사주이기 때문에 하민이보다는 내가 하민이가 제일 좋아 나는 이러실 수 있어요. 나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난 제일 좋아 이러실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빼빼로는 뒤에가 빨개서. 그래서 빼빼로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밤비 그리고 노아 이렇게 두 사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물이야. 나무 이게 여기서 이제 나무 물 나는 나무는 이게 끝인데 요 2개가 끝인데 물이 2개, 3개 이상이야. 이러실 수 있죠. 그러면 나무 기운이 엄청 왕해지고 그래서 불 기운으로 반드시 억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흙으로 이 나무를 좀 막아줘야 돼서 예준이, 밤비 그리고 금 기운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 은호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 빼빼로 포카 나무는 빼빼로 포카랑 그 아스테론 카페 있죠. 이 포카 그 저희 가가지고 막 랜덤으로 뽑잖아요. 그거랑 은호 생일 포카 요 정도. 그리고 또 펌팝더 POTV도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예준이랑 노아만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냐면 그 포카 자체의 색깔에도 오행의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드리고 메디힐 그 메리골드 포카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스타샤드 추천드릴게요. 그 웨이퍼러 그 포카 스타샤드가 있잖아요. 이게 금 기운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원래 금 기운이 많으면 물 기운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데 추천드리는 이유는 흙이랑 불 그리고 금 이 3개가 어쨌든 다 부족하겠고 이렇게 나무랑 물만 있으면 뼈가 약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완하고자 스타샤드 하나 추천드리고 그리고 유닛 A 있죠. 그 노을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 베리즈 하고요. 그리고 야타즈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은호가 사화인데 얼굴 그 관상학으로 봤을 때는 금 기운하고 불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관상이거든요. 그리고 뱀 사화의 성향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추천드리고 거기도 괜찮아요. 그 노라인 요렇게까지 괜찮습니다. 얘 라인도 나쁘진 않은데요. 어쨌든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본인의 그 기운이 감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금 기운이 너무 많아. 금 기운이 또 3개 이상이야. 그러시는 분들은 스타샤드는 쓰지 마세요. 여기는 비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타샤드는 쓰지 마세요. 그러고 그룹 그 웨이퍼러 그 단체 사진 있잖아요. 그 낮 버전 말고 그 노을 버전 이거 추천드리고 예준이 추천드릴게요. 제가 예준이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갑인 일주이신 분들은 예준이가 가장 제일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하민이랑. 그러니까 여기 얘 라인을 참 많이 아끼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예준이가. 왜냐면 인류애를 보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 다정다감하신 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준이가 가정적이잖아요. 막 소분쟁이에 막 청소, 빨래 이분들은 집안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만 계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바깥으로 나가야만 돼요. 집에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적인 이 모멘트가 있는 이 남자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둥순둥하니 말도 예쁘고 요런 게 굉장히 엄청난 어필이 되거든요. 이 갑인 일주이신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자꾸 예준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예준이가 사주 오행상 흑이기 때문에 나를 부담 없이 받아들여 줄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꽤 괜찮게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약간 맏형즈의 그 궁합이 꽤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거 맏형즈 궁합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맏형즈의 궁합이 꽤 괜찮은 것처럼 이제 예준이가 본능적으로 또 끌리셨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메이크스타면은 밤비랑, 네, 밤비 추천드리고, 요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애플뮤직 있잖아요. 그거는 5명 다 괜찮아요. 5명 다. 좀 붉은기가 강하기 때문에 하민이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금이 3개 이상이면 나무가 좀 배이는 거기 때문에 나무 성향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스페셜 드링커 있죠. 아, 이거 K타운. 여기 팝업 거 그 스페셜 드링크도 괜찮습니다. 여기 5명 다 괜찮아요. 붉은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밤비 포카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붉은기가 좀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금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화기운이 3개 이상이신 분들. 요거는 화기운의 종류를 좀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병화가 2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병화, 사화 요 두 가지가 2개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 여기는 은호가 안 돼요. 자, 하민이랑 노아 그리고 예준이, 요 셋의 포카를 중점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 있잖아요. 그 반짝거리는 하트 있는 거,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디어 마이 뮤즈랑 이거 지금은 웨이포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어 마이 뮤즈랑 그게 CDA 해가지고 애들 막 그 하트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 옆에 다 하나씩 있는 그 포카 있잖아요. 반짝이 하트 있는 거, 그거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니면 이거 그 뮤비 그거 한정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괜찮아요. 다만 은호는 안 돼요. 은호는 가급적이면 빼주시고, 만약에 내가 은호가 너무 끼고 싶다 하면 요 버전 있죠. CD 버전 은호를 쓰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거가 안 되시면 은호가 사실 머리에 모자를 쓴다거나 하는 성분이 없어가지고 한 게 없어서, 은호 북마크는 괜찮아요. 책갈피 있죠. 그 우리 6년 책갈피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은호. 그거는 나무 성향하고 불 성향이 좀, 흑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건 좀 괜찮고, 나머지는 사실 불 성향이시라면 6여름 중에서 예스24? 요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내가 흑기운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흙을 관리를 잘 해요. 그래서 물 기운이 좀 있으면 좋거든요. 내가 흙이 3개 이상이다. 근데 이것도 진토나 뭐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2개 이상이시다. 그러면 물 기운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유, 죄송해요. 더럽게 쓰냐나. 물기운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기토, 미토, 축토 요것들 위주다. 그러면은 물기운이 뭐 1개 정도만 있어도 돼요. 근데 내가 사주 원국 내에 물기운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럴 경우에 이제 불기운을 오히려 충전해 주셔야 되는 경우.
근데 내가 물 기운은 없는데 흙 기운이 요거랑 요게 한 개, 나머지가 다 요걸로 채워져 있어. 이러신 분들은 화학 기운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여기 버전하고 여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화학 기운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돼서 밤비인데 6여름 메이크스타. 6여름 메이크스타예요. 그거 추천드리고 그거 아니면 그 MD 포카인데 그 후드티 입고 있는 6여름 있잖아요. 밤비가 회색 후드티 입고 있는 거 그거랑 오히려 여기는 은호도 됩니다. 은호 똑같은 거예요. 6여름 럭키 드로우는 은호랑 밤비 다 괜찮아요. 그리고 노아는 안 되고요. 하민이 말고 밤비랑 은호만. 그러니까 여기 야타지만 돼요. 요 정도 추천드릴 수 있고 요 위에이신 경우 물이 필요하신 경우는 예준이랑 하민이 예준이가 조금 더 가급적이면 더 추천을 드리는데 저기 물기운이면 아돌라 있죠. 여기 거 예준이 이벤트로 했던 거 있잖아요. 포카 그거랑 웨이오의 그거 바인더 포토카드 있잖아요. 그거 예준이도 괜찮고 금 성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 기운이 더 강했으면 해서 티셔츠 3회 오버사이즈 단체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민이는 아스테룸 포카 A 버전에 그 곡을 쓴 거 있죠. 그거 괜찮고 B는 5명 다 괜찮은데 노화는 비추드려요. 흙이 너무 많으실 경우에 요럴 경우에 그리고 QR코드 전부 다 괜찮습니다. QR코드는 노화도 괜찮아요. 5명 다 괜찮아요. 요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면서 도대체 포카를 왜 추천해 주느냐 이렇게 의문이실 수 있는데요. 사실 포카 같은 경우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부족한 오행을 채울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해요. 사주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에서도 나는 철학관 가서 이름 지었어 하신 분들은 그 부족한 오행이 분명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자에서. 한자 획순에 따라서 음과 양을 나눠서 보고요. 이름에서는 거기에 이제 오행이 들어갔는지 뭐 예를 들어서 물수변이 들어갔다던가 삼수변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물 성분이 있으신 거죠. 그 이름에 이런 식으로 좀 따져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좀 제가 다 봐드리고 싶은데 마음 같아선 다 저랑 막 같이 풀놀 하면서 막 저랑 놀아주시는데 제가 다 봐드리고 싶은데 못 봐드린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만든 거라서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부디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